지난 4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참변 이후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에도 학교 주변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김밥을 싸고 아이스크림까지 만드는 로봇. 로봇이 일상생활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영도구 청학동 항만에 선박 508척을 계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4차 항만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코로나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이어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4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 4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에도 학교 주변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영도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부, 건물 벽면에 사유지라는 문구와 함께 학원 차량 등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또 가장 적합하지 않은 통학로로 선정됐다며 사고 발생 시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 4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참변이 발생한 초등학교로 연결된 등굣길 중 한 곳입니다. 사고 이후에도 위험한 등굣길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 많이 여기 다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많이 다녀요. 여기가 더 많이 살았거든요, 애들이. 저쪽 나가면 큰 길이잖아요. 여긴 전부 다 주택가고. 그래서 일리 다니. 등교 시간대 또 다른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상황입니다. 안전 펜스는커녕 보행로조차 제대로 없습니다. 그나마도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학생들은 인도와 차도를 오가며 아찔한 등교를 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학교와 바로 인접한 도로인데요. 등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자와 노란 실선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노면 표시 위에도 버젓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점령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된 바로 옆 도로의 상황은 그나마 낫습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들도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기에 학부모들의 마음은 매일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저쪽에 이제 골목길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혼자 다닐 때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해요. 안타까운 사고 이후 관계기관에서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은 여전히 위험천만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스마트 공장을 넘어 이제는 일상생활에 로봇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밥을 싸주는 로봇부터 아이스크림 제조 로봇까지 일상생활이 자동화되고 있는 건데요. 로봇 기술부터 제조 혁신까지 기계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부산국제기계대전에 장보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닥에 있던 철제 파이프가 들어 올려지고 한 기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전문 기술자의 조작 한 번에 작은 철제 의자가 완성됩니다. 바닥에 있던 철제 파이프가 의자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30초. 완전 자동화된 레이저 절단기입니다. 저희가 참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받았던 여러 가지 주목과 집중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집중을 받고 기업의 성공으로도 도약을 할 수 있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부산국제기계대전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28개국에서 총 453개 기업이 참여해 1,70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되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친환경 제조와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열린 올해 기계대전에는 특히 로봇 기술이 눈에 띕니다.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는 협동 로봇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공장 자동화를 넘어 김밥을 말고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등 일상생활 속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3D 프린팅과 친환경 제조 혁신 등 다양한 기술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로 5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기대합니다. 부산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대한민국 기술 역량을 마음껏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기계의 어떤 모든 부분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관람하고 즐기며 기술 발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국내 기계 산업을 주도하는 동남권에서 열린 기계 대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축됐던 기계 산업이 경제 회복과 함께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해운대구을 김미애 국회의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국회는 지금에서 김미애 국회의원이 산모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보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입양인 연대에서 보호출산법 제정안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김 의원은 누구나 친생부모 품에서 아기가 잘 양육되길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국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자는 것이라며 해외 입양인 연대 지지 선언에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서구 동구 안병길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안 의원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을 위해 농업공적개발 원조발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농촌진흥청장이 개도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 상대국의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 의원은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다수가 개도국인 점을 고려하면 유치를 위한 외교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산 진구 서병수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서병수 의원이 국회의원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와 상임위원회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률안은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특별위원도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상임위원회 임기도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변경해 국회의원 임기와 맞추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서 의원은 개정안 시행으로 국회의원의 청렴성과 전문성 강화 등 자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신뢰에 한층 더 보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느덧 5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기부 행렬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5달째.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는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체장들까지 나서 자매도시에 기부하는 등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액 편차는 지역별로 크게 갈렸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1월 1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 3월까지 가장 많은 금액을 모금한 곳은 경북입니다. 도청을 제외한 23개 지자체에서 총 21억 968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전북은 도청과 14개 지자체 중 8곳만 내역을 공개했는데 이 금액만도 12억 원이 넘습니다. 강원도 역시 도청과 18개 지자체에서 10억 6,431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반면 실적을 비공개한 서울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저조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도청을 제외한 31개 시군에서 4억 1,290만 원, 인천은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 7,63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전 역시 9,480만 원, 세종 2,641만 원 등 1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북 임실이 3억 1,476만 원, 전북 순창 2억 7,433만 원, 경북 예천 2억 3,752만 원 등 군 단위에서 모금액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북 임실은 치즈, 순창은 장류, 예천은 캠핑장 할인권을 답례품으로 내세워 인기몰이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외에도 대도시와 농어촌 지자체 간 격차도 컸습니다. 인천의 경우 인구 300만 명 가까이 되지만 1억 원도 채 되지 않았고
대구 역시 200만 명이지만 겨우 1억 원을 넘겼습니다. 반면 5만 명도 채 되지 않는 비수도권 군 단위에서는 이와 비슷하거나 높게 모금됐습니다. 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본적으로 대도시나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의 농촌과 어촌, 산촌 등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취지 자체가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고 애양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권, 대도시가 비수도권, 시군 단위의 소도시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수도권, 대도시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답례품의 질이 기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기부금 규모의 차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법은 없을까? 양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고향사랑기부제 입법 개선 방향을 의뢰했는데 광고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게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외에도 답례품 개발은 물론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금을 모집하는 형태로 여러 분야에서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입 5개월째를 맞는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점을 충분히 반영해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영도구의회가 북항 재개발 지역 노후 선박을 이전하는 제4차 항만 기본계획의 전면 수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는 영도구 청학동 항만에 선박 508척을 계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바다에 둘러싸인 천혜의 해양 환경을 활용해 관광자원을 개방하려는 영도구의 정책 방향과 대치되고 해양문화관광도시 정체성과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기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이 추진되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일 영도구 의회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항만 기본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반대 피켓 시위를 가졌습니다. 17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6일에 이어 이틀 연속 4자릿수 확진자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60대와 70대 6명입니다. 신규 재택치료자는 1,256명으로 관리 인원은 5,2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발전시설이 있는 지역과 멀리 떨어진 지역의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부산은 서울보다 10배 많은 전기를 생산한 데 반해 소비량은 절반에 못 미쳤지만 전기요금은 두 지역 모두 동일했습니다. 오는 25일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같은 에너지 소비 역차별을 해소하고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금정구 지역위원회가 17일 부산대학교 정문 사거리에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사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정구 지역위원회 김경지 위원장은 정당과 시민단체, 시민들이 총단결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야 한다며 삭발투쟁을 벌였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검증할 정부 시찰단이 오염수 채취 검증이 아닌 단순 현장 확인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들러리 시찰이라며 시찰단 파견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부산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동구의회가 임시회 기간 중 부산 119 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안전교육을 체험했습니다. 체험에 참여한 의원들은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난과 도시재난인 화재와 건물 붕괴 등을 차례로 체험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지역 내 위험 상황 발생 대비책 마련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구의회는 매년 증가하는 재난을 대비해 국민들의 안전의식과 사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